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기록이 거의 다 삭제가 돼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정조가 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들을 삭제해달라는 청을 영조에게 하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과연 세손의 이 청에 대해서 영조가 과연 받아들여 줬을지 영조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손의 이 상소문을 받은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이모년 윤 5월, 이 이모년 윤 5월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의 승정원 일기를 천한 사람들조차 열람하고 있었으니 세손의 충격이 컸을 것이고 그 마음은 또 어떠했겠는가. 그러니까 영조는 그 세손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세자가 구천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눈물을 머금었을 것이다. 실록이 있으니 일기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 기록들을 여러 사람들이 돌려 읽고 있으니까 사도세자도 분명히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래서 영조가 세손의 청을 들어줍니다. 일기는 단순한 기록용에 지나지 않으니 담당자가 창의문 밖 차이람에 가서 세초해라. 이 세초라는 말은 그 사초라고 하죠. 실록 작성의 원본이 되는 그 기록들을 물로 씻어버려 말소해버리는 것을 세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손의 청대로 그 이모화변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지워라, 말소해라 이렇게 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조는 앞으로 이 일을 다시 글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일기를 보고 다시 그 글을 들추어내는 자는 역적의 무리로 간주하여 엄하게 징계할 것이다. 다들 반드시 이 말에 따라 국법을 범하지 마라. 이때부터 사도세자 사건은 금기가 됩니다. 어떤 누구도 사도세자가 죽었던 그날의 사건을 입에 올리거나 기록으로 남기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영조가 세손이 정조의 청을 들어주는데 영조는 왜 세손의 청을 들어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손인 정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둔 이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정조가 이모년의 처분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냐.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전하께서 큰 성인의 마음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찬양까지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정조는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된 후에도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겠다. 훗날에 누군가 사도세자를 추승하자는 건의를 하고 제가 그 부추김에 넘어간다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영조에게 다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도세자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 관련된 기록도 다 없애고 굳이 자신의 처분 근거인 그 일기를 남겨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영조가 이 세손의 상소문을 읽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손자가 먼저 나서서 할아버지의 처분이 정당했다.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영조가 그 세손의 상소를 읽고 세손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질고 어질도다. 내가 어진 손자를 두었구나.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기쁘다. 나의 손자여, 나의 손자여. 그러니까 영조는 정말로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영조가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세손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세손 역시 내 마음을 알고 있도다. 나에게 상소를 쓰게 하더라도 세손의 생각보다 낫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세손이 내 마음을 알아줬다. 그러면서 세손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세손이 나라의 엄중함을 알고 있고 또 이 할아비의 생각을 따랐으니 이제 조선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세손이 나를 알아줬다. 할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줬다. 그리고 또 정조의 이 상소문은 영조뿐만 아니라 영조의 당시 결정을 따랐던 노론들, 특히 노론 벽파로 분류되는 경주김씨 가문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귀주가 세손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하께서 이번에 하신 일은 역대 수많은 제왕들을 초월하신 일이고 후세의 규범이 되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론 벽파 입장에서도 세손이 앞으로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겠다. 영조의 처분을 따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뭐 나쁜 게 없는 거죠. 많이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정조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정조가 이렇게 사도세자 문제와 관련해서 영조의 입장을 따르고 또 앞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나서도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조가 얻은 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선 정조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게 아니냐. 대체 정조는 뭘 얻은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승정원 일기라는 공식 기록물에 기록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아픈 역사들을 다 지우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 이때 정조의 청에 의해서 삭제된 부분들이 듬성듬성 보여요. 지금부터 그 삭제된 승정원 일기의 기록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모화변,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던 1762년 윤월 13일에 기록된 승정원 일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날의 기록을 승정원 일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기록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록이 끊겨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백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기록을 볼까요? 역시 기록이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서 끊기죠. 여긴 전부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기록이 거의 다 삭제가 돼 있어요. 이게 정조가 얻어낸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처참하게 죽어가던 현장의 모습들을 정조는 모두 깨끗하게 지워버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세초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모화변 때 있었던 일이 승정원 일기에서는 지워져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현장을 목격했던 사관들이나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된 글을 논문으로 실은 적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없어졌지만 그날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긴 일기가 있어서 우리는 그날의 상황을 살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들에 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연구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정조가 이 승정원 일기 그날의 기록을 다 지웠기 때문에 제가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런 연구도 해봤습니다. 뭐 어쨌거나 정조로서는 이렇게 승정원 일기에 있는 기록들을 다 지우고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도록 막았는데 이렇게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조가 이때 지웠던 기록에는 이모화변이 있었던 그 날의 사건만 지운 게 아니고요. 사도세자와 관련된 여러 비행들, 여러 잘못과 관련된 기록들도 다 삭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날의 기록인데 지금 지워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세자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승정원 일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듬성듬성 지워진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기록도 그런데 여기 밑에 보이시면 어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기를 보면 병신년 전교에 따라 세초했다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조치에 따라서 삭제된 기록이다. 여기에는 분명 사도세자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 뭔가 예민한 사건이 적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정조가 숨기고 싶어 했던 기록일 겁니다. 그러면 정조는 과연 뭘 숨기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기록이 다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정조가 뭘 삭제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추론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는 승정원 일기의 영조 37년 윤월 8일 기록인데요. 이 기사도 지금 여기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윤월 8일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예전에 정조극장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사도세자가 영조 몰래 평양에 갔다가 20여일 만에 돌아온 후의 상황이에요. 이른바 사도세자의 평양 밀행 사건인데요. 사도세자가 평양에 갔다 온 후에 신하들을 만났던 날이 이날이에요. 정조는 이 사건을 승정원 일기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다행히 이날의 기록이 이제 다른 자료에는 남아 있어요. 승정원 일기에서는 비록 지워졌지만 현곡이라고 해서 개인이 기록한 자료에는 이날에 있었던 논의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곡이에 기록된 논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세자가 평양에서 갔다 온 후에 여러 신하들을 만나서 신하들이 사도세자에게 쓴소리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는데요. 김종정이 세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망국의 군주나 하는 짓입니다. 세자의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그 밀행을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세자는 그 신하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사도세자가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였으니 후회스럽다. 이후에 대궐문을 한 발짝이라도 나간다면 뉘우치고 깨달은 뜻이 없는 것이다. 내가 평양에 갔다 왔다. 정말 잘못했다. 후회스럽다.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을 한 사실이 그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정조는 이거를 다 지운 겁니다. 왜냐면 이건 사도세자의 과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과실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다 없앤 거죠. 계속해서 이날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재겸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요즘 길에서 떠도는 말을 들으니 저하께서 놀러 다니는 것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잘못을 후회한다는 자취는 많았는데
잘못을 고쳤다는 자취는 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맨날 후회한다고는 말로만 하시는데 왜 잘못은 안 고치십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비판한 내용도 승정원 일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신하인 심의지라는 사람도 이렇게 비판을 해요. 지금 저하께서 깨달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잘못의 근본은 고쳐지지 않은 채 고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세자를 앉혀놓고 막 타박을 하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조로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운 거죠. 이거는 사도세자의 과실을 대놓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아들로서 이걸 차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조는 이렇게 승정원 일기에서 이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들, 특히 자기 아버지의 잘못이나 비행이나 과실들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도세자의 잘못이나 죄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없애고 대신에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그 결정판이 정조가 직접 쓴 사도세자의 묘지문입니다. 이것을 어제 장원대왕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문에는 사도세자가 현명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무예도 뛰어나고 글도 잘 쓰고 아버지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한 기록물이거든요. 심지어 정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사도세자의 평양 밀행도 미화를 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 평양 밀행에 대해서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세자께서 평양에 행차한 것은 도적들의 작당 모의를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뭐 놀러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도적들을 소탕하려고 이렇게 미화를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역사적 사실일까요? 예를 들어 사도세자가 그때 평양에 갔을 때 이대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써준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사도세자가 직접 평양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근일에 겨를이 조금 생겨서 평양의 번화함을 관광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놀러 온 거다. 평양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내가 한번 구경 왔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물론 정조의 말처럼 정말로 도적들을 소탕하려고 갔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도세자가 그냥 관광이나 유희의 목적으로 간 게 아닌가. 정조가 이거는 아버지를 좀 너무 미화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정조는 이 현룡원 지문에서 사도세자가 평양에 갔다 온 사실을 영조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영조도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장원대왕 지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돌아오자마자 변란을 처리하려 했던 본의를 빠짐없이 고하니 임금이 그제서야 의심이 풀렸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그 평양에 갔다 오고 나서 있었던 사실을 영조한테 말씀을 드렸고 영조가 그걸 듣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 네가 그래서 갔다 왔구나. 이제 내 의심이 풀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평양에 갔다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나중에 가서도 사도세자가 평양에 갔다 온 사실을 계속 비판을 해요. 영조 38년 실록 기록을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평안도 지역으로 행차했었는데 이것이 어찌 세자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세자가 평양에 갔다 온 지 거의 1년이 지나서 한 말이거든요. 1년이 지나도록 영조는 사도세자의 그 평양 행차를 이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정조는 영조가 다 이해했다. 영조의 의심이 다 풀렸다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조는 사도세자의 평양 행차는 이건 세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이런 식으로 그 승정원 일기에서 사도세자에게 불리한 기록들은 다 지우고 사도세자를 미화하고 또 찬양하고 또 있었던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이때 승정원 일기에서 기록들을 지운 것은 정조 개인의 차원, 또 효심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떤 국가 운영이라든지 어떤 국가 시스템의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나쁜 선례를 남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 중에는 정조의 이 승정원 일기 세초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정병설이라는 분은 책에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정조는 철저한 준비로 아픈 기억과 역사를 지웠고 이로써 집권에 대비했다. 신용비어 청가를 만들어 아버지 사도세자를 거듭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조로서는 어쨌거나 죄인의 아들이라는 이 컴플렉스, 이 정통성의 취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세자의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었고 그 바꾸기 위해서 선행 조건은 사도세자에게 불리한 기록들을 다 없애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기록을 삭제하고 왜곡한 거니까 많은 비판을 받는 거죠. 또 신명호 선생님은 책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정조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기록은 말살하기도 하고 개작하기도 함으로써
승정원 일기 같은 공식 기록의 권위와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면에서 기록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정조의 공과를 이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겠죠. 정조가 잘한 점은 잘한 점대로 인정을 하되 국가 공식 기록물을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연 삭제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고, 특히나 기록 문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3부에 걸쳐서 정조가 자기 사도세자 아버지를 위해서 그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아버지의 못난 모습들, 좀 비행이나 과실, 또 잘못들을 삭제하는 이런 장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조는 이 승정원 일기를 고친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달 뒤에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영조가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영조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정조의 시대가 열리는, 정조가 즉위하는 장면들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